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 4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예시 종목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빅샷 종목 공개에 앞서서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뻔한 말이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사실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당금질이 많이 돼 계신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장 전이라 일단 좀 약간 제가 답변 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테슬라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항상 기회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것은 또 시장의 좀 평가 분위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열어보고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또 기회로 잘 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기회를 포착할 종목들 오늘도 체결 강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펜 엔터테인먼트요. 네.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네. 저는 너무 보고 싶은데 네. 보신 분들 호평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주변에 본 사람들이 그 휴지통을 옆에다가 안고 봐야 된다고 눈물을 쏟을 정도로 그 정도를? 네. 감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아이유랑 박보검의 인기를 통해서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네. 우선 이슈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폭삭 소가수다로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제목을 뽑았을지는 저도 궁금하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폭삭 소가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요? 저는 네. 속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주도 말로 이제 소가수다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뜻인데 일단 그 흥행 기대감으로 장중 급등을 하고 있다. 이걸로 이제 펜 엔터가 당연히 지금 그 엔터주들 물론 펜 엔터가 빅4에 속하는 곳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에서 좀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약간 개별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럼 최근 추이랑 함께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은 이날 어제 이제 급등한 날 상한가 갔다가 풀린 날 체결 강도를 일단 좀 확인을 하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신호는 굉장히 좋은 날 좋죠. 어차피 그러네요. 요즘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같은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것과 관련돼서 저런 게 이제 언제 나오는구나라고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굳이 이제 안 찾아보셨어도 그래갖고 이제 공개 예정일이 이제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약간 시장에서 선취매를 한 듯한 느낌이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짝 한번 조정 주고 이제 어제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체결 강도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체결 강도로 언제쯤 저희 빨간 날에 어떻게 신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일단 거래량이 특별하진 않긴 했습니다만 두 개가 같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저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와, 어제 체결량이 정말 급증을 많이 했네요. 1,600만 주 이제 체결이 되면서 근데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상한가 풀리면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체결 강도 왜 이렇게 됐냐면 상한가 풀면서 밑에다 받쳤던 물량들 있죠. 그거 위주로 이제 체결이 된 것 같아요. 매도를 많이 한 것보다는 매수를 아래쪽에 걸어둔 게 체결이 된 거다. 이제 체결이 되면서 체결은 내려간 것 같은데 너무 좀 개별적 성격이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어차피 테마니까 테마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몇 위, 우리나라 몇 주 연속 1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레벨 좀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첫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어제 장중 상한가 터치를 했었는데 이 거래일 전에 우선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일주일과 당일이 모두 다 100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선취매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강한 시세를 내뿜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영풍정밀. 어제 고려아연 영풍정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계대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슈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영풍 정밀이 고려한 지분을 한 1.6%인가 1.8%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풍과 MBK가 이제 한편이고 고려아연과 이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영풍 정밀은 고려아연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지금 1.8%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영풍 정밀이 좀 약간 그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시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뭐 좋게 어떤 개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도 약간 좀 피로감이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급등했다가 끝없이 내려와서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약간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 부분 그다음에 뭐 MBK 관련돼서는 이제 홈플러스 최종 이제 그 어음 부도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이제 어느 쪽이 좀 약간 힘이 실릴까 그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체결 강도상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신호를 줬고 그다음에 어제 잘 올랐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언제쯤 신호를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과 이 구간은 사실 다를 건 없는 구간입니다. 네. 계속 떨어지면서 반등, 그다음 떨어지면서 반등. 사실 우리가 그 올라가다가 네.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진 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이것도 조정이거든요.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 주는 것도 조정이라고 원래는 표현하는 게 맞는데 주 추세의 반대로 움직이는 거. 주 추세의 반대로 움직이는 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락 추세에서 살짝 기술적인 반등도 원래는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틀 정도 약간 좀 심심한 흐름, 그다음에 어제 역시 상한가 터치하고 좀 약간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외적인 기업의 어떤 가치 외적인 거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수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체결 강도 신호가 없었으면은 지금 매수할 시점일까라는 네. 생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네, 하셨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인기가 다 식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이제 12,000주밖에 그러네요. 안 나왔는데 3% 오른 날 체결 강도 이제 357. 300%가 넘었네요. 좋긴 하죠. 그 다음에 네. 중간에 체결 강도 약간씩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때 사도 사실 수익입니다. 네. 일단은 그 일주일 체결 강도 100을 들어갔고 어제까지 일주일 체결 강도 굉장히 좀 강화가 되는 느낌인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밑으로 받쳐놓은 물량으로 매도 위주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체결 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영풍 정밀이든 영풍이든 고려아연이든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좀 시장에서 좀 안정을 주주분들한테 안정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영풍 정밀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3월 5일 날 일주일 체결 강도와 당일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을 넘으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종목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네. 저희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그때 잠깐 실수를 했는데 네. 그 피겨 선수 관련주로 과거에 좀 약간 그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JS 코퍼레이션을 JST난데 제가 이름이 잠깐 헷갈려서 네. 나온 김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기 위해 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는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때도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갖고 왔었는데 네. 일단 뭐 밑에 이 기업이 어떤 가방들을 주로 이제 만드는지 오늘 실수하실까봐 브랜드를 그냥 갖고 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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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버리 빼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버버리랑 랄프 로렌 빼고는 저는 잘 모르는데 네. 뭐 우리 앵커께서는 좀 아시는 브랜드 있으세요? 좀 뭐 게스도 있고요. 게스, 네. 네. 네, 일단은 뭐 저기 네. 미국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좀 하니까 뭐 미국 브랜드예요. 네. 도나카는 뉴욕도 있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네. 그 JS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실 저평가라는 표현은 많이 쓰긴 하는데 극단적, 네. 네,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좀 약간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사실 신한투자증권 네, 보고서를 쓴 네. 분들은 굉장히 좀 약간 시장에서 욕을 많이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저점이다. 이제 극단적인 저평가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어떤 팩트를 삼아서 저 극단적인 저평가라고 하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주가 수익 비율은 2.7, 2.1로 뭐 사실 근데 이 2.7, 2.1은 사실 보기가 힘든 거긴 합니다만 이거를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막 퍼가 막 그 뭐 몇백 배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표가 10,000배 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배울 때 고평가를 얘기를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인기 투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기 투표를 많이 받은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는 게 과연 진짜 저평가일까에 대한 게 요즘 네.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진짜 실적이 안 나오고 지금 그 의미 있는 걸 주주분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네.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배당 1,000원, 네. 그다음에 1,000원. 뭐 향후 영업이익 배당 수익률도 괜찮네요. 네, 따라서 의미 있는 저점이다라고 디테일하게 설명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네. 뭐 일단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주가가 좀 너무 낮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어떤 그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서 그렇게 흔들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네. 그 체결감도 좋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정도 조정을 줬죠. 2번 정도 조정 줬고, 물론 뭐 5일선, 21선 정배열 상황에서 여기 뭐 사실 네. 더 사면사치 팔자리는 아니죠. 누가 갖고 있더라도 이날은 좀 약간 뭐 위험했습니다만은 회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오르고 있는데, 이날 체결 강도가 좋게 나왔고 여기가 계속 유지가 됐으니까 제가 갖고 나왔겠죠. 네, 그렇죠. 요 유지되는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4%. 이제 화살표 네. 표시돼 있는 날, 일단 거래량도 한 2배 정도 늘었죠. 그러네요. 2배 정도 네. 늘었고 이제 체결 강도도 딱 2배 늘었습니다. 딱 2배 늘었고 그 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28 정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그 다음에 20일 체결 강도까지 보너스로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계속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그 조정받는 구간들에서 체결 강도 보면은 체결 강도 계속 좀 좋아지는 흐름을 주고 있어. 5일 체결 강도가 네. 5일 체결 강도, 20일 체결 강도가 100을 넘어가면은 일단은 아주 견조한 조정은 좀 편안히 보셔도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기관 쪽 제도권에서 네.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보고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 분들도 쪽에서도 좀 약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님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네. 체결 강도도 되게 견조하게 잘 가고 있는데 왜 빅샷 종목이 아닐까요? 네. 빅샷 종목에 안 갖고 왔냐고요? 네. 아, 왜 예시 종목으로 들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요? 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예시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빅샷 종목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JS 코퍼레이션 오늘 일주일 체결 강도가 지금 계속해서 100을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주가가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 추세를 어디로 돌릴 수 있을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풍원정밀. 네, 오늘 정밀 네. 많이 나오네요. 정밀 많이 나오는데 네. 풍원정밀 사실 지금 기업의 어떤 그 실적을 보면 사실 그렇게 딱히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힘든 기업이긴 한데 기술력은 정말로 좋은 기업인데 아직 그 시장이 개화가 안 돼갖고 일본 기업이랑 좀 경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네. 좀 좋은 뉴스가 좀 나왔어요. 자, 한번 알겠습니다. 보도록 그럼 어떤 하겠습니다.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풍원정밀 파인메탈 마스크 양산 본격화. 이제 이게 일본 기업이 그동안 독점을 했던 부분인데 파인메탈 파인메탈 마스크가 뭐예요? 파인메탈 마스크는
저희 우리 이제 그 TV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네. 저거를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네.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 점이 보여요. 아시죠? 우리가 픽셀이라고 얘기하는. 네. 가까이서 아주 그냥 가까이서 보면은 네. 눈 나빠지니까 잠깐만 하세요. 가까이서 보면 빨간색, 파란색, 녹색 점이 보이는데 그 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네. 이게 파이메탈 마스크면 구멍이 정말 미세한 구멍이 쫙 뚫려 있어요. 그러면 밑에 우리가 보통 뭐 덕산 쪽에서 만드는 덕산 네오룩스에서 만드는 그런 호스트라는 유기 물질이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물질이 있어요. 네. 그걸 끓입니다. 아. 끓이면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김이 올라오겠죠. 네. 김이 올라오는 걸 요 구멍을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그 새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파이메탈 마스크인데 반도체 만들 때 파이메탈 마스크는 한 장당 1억이 넘습니다. 1억이요? 네, 한 장당. 네. 이제 그 파이메탈 마스크를 네.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펠리클이라는 것을 그 위에다 이제 덮는 게 네, 네. 그게 펠리클이거든요. 아. 펠리클도 장당 몇 천만 원이에요. 와, 그렇군요. 근데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 기업이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뭐 시설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럼 시장이 더 확산되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네. 뭐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주가도 반응을 했을 것 같거든요. 주가가 껑충이라는 지금 제목이 있는 거 보니까 네, 떨어지기도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차트니까 근데 네. 최근에 딱 좋은 자리에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풍원정밀 같은 경우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어. 주가도 장대 양을 뽑았고 이 주가가 이 이동 평균선보다 먼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네.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기 자리라고 해갖고 이제 이동 평균선이 그 정배열 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정배열 되는 거가 상당히 좋은 신호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제 말씀드렸던 별 5개 중에 몇 점 줄래? 그러면 저는 별 5개도 줄 수 있는 와.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네.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정배열을 유지한 기간보다 이 역배열이 펼쳐진 구간이 상당히 짧아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정배열도 네. 상당히 길었고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좀 떨어져서 이제 매도가 별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다라고 하는 13% 오른 날 거래량 한 3배 정도 올랐고 증가했고요. 체결강도 26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강도 100. 이제 처음은 100 들어갔죠. 최근 네. 한 달 동안 처음 100 들어갔고 5일 체결 강도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어제 143, 그저께 125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간에 약간 한번 쉬었을 구간에서 이제 125 정도 5일 체결도 유지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바로 차트상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체결 강도가 수치로 그냥 딱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원정밀 알아봤는데요. 지금 한 달 만에 100을 처음 들어간 건데 만약에 앞으로도 주가 추이가 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0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추세가 강화가 됩니다. 그거 이제 보통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약간 쌍바닥 찍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풍원정밀도 앞으로의 추이를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저희 아까 전에 그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비차 종목을 한번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약간 간과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그 백화점주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마트랑 백화점의 중간 정도 느낌의 기업이거든요. 사실 네. 옷은 약간 2월 상품들도 많이 팔긴 합니다만 중간에 시장에서 유통주 좋고 백화점주 좋고 마트도 좋은데 네. 세이브존은 왜 시장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회자가 안 됐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세이브존도 최근에 좀 약간 언론 쪽에서 이제 기사도 좀 몇 개 좀 나오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되고 주가도 상당히 좀 약간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고 주가 추이 보겠습니다. 이제 KB 쪽에서 사실 증권사에서 세이브존 역시 이렇게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쵸.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자산주 재평가 방향성에 부합한다라고 이제 제목 타이틀을 달고 이제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왔는데요.
일본 증시를 살펴보면 현재 증시 호황은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우리가 보통 ROE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이제 1이 넘네. 뭐 1보다 작으면 저평가다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ROE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세이브존이고 이제 세이브존의 이익 잉여금의 추이를 한번 잠깐 보면은 아쉽게도 좀 약간 2014년도는 24년도 없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을 가능성이 있고 자산주 재평가로 이제 저평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지금 KB증권에서도 분석을 한 건데 그렇다면 주가 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차트상으로는 2,050원에서 이제 2,200원이거든요. 사실 한 10% 정도 오른 거, 10% 네. 정도. 굉장히 야금야금 올랐는데 일단 거래량도 참 차분하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올라 있으면 사실 갖고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부담스럽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은변호니까 차트를 네. 제가 이제 봉이 많잖아요. 다른 종목 볼 때보다.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봉을 좀 약간 적게 보여요. 봉을 크게 하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그냥 싹 이렇게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서서히 올라가고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담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제가 봤을 땐 바닥권은 확실하게 다져놨고 시장에서 이제 어떤 보는 시선도 좀 달라졌고 해서 좋은 흐름 좀 예상이 되고요. 체결강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오. 60일은 좀 약간 기다려 보고요. 한 달 네. 체결 강도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됐고 일주일 체결 강도는 중간에 한 2가 2번 정도 빠졌는데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당일 체결 강도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가 일단은 100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우리 은별 앵커님 쪽에 1% 오른 날 한번 손을 짚어주세요. 이날요? 네네. 네. 그날 체결 강도 한번 봐주세요. 어제인 거죠? 네. 어제 1% 올랐는데 체결 470이요? 이건 이제 뭐 소문 안 내고 누군가 네. 사지 않는 이상 이런 체결 강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한번 좀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뭐 저평가고 오른 것도 별로 없고 최근에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거 이제 3박자가 맞아서 차트도 좋고 체결강도 좋고 5박자가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체결강도 지금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추이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모비스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들고 오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네. 네. 고품격 경제 방송에서 네. 큰 거 하나는 해야죠. 네. 작은 거 하나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간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은 네. 조금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네. 이슈 어떤 거 들고 오셨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뭐 자동차 네.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관세잖아요. 맞습니다. 관세인데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 미국 무역 관세에서도 높은 대응력을 입증을 했다. 이제 현대모비스가 돈을 버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버는 게 이제 AS 부분이에요. 자동차 그래요? 이제 네. 고장이 나면은 이제 고쳐주는 부품들 그런 게 가장 높은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일단 뭐 AS 부품의 현지화 비율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무역 관세에서도 좀 약간 프리한 느낌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장 부품 중에서 핵심 부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사실 제가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체결 강도는 좋은데 어제까지 기관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떨어지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좀 약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 차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을 네. 작년 10월 달서부터 한 26만 원, 그다음에 24만 원 기준으로 26만 원 오면 팔고 24만 원 오면 사면 이제 되는 그런 어떤 그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사실 거래량도 사실 특별하지도 않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진 않았는데 저는 이거 오늘 시장이 사실 이렇게 평이한 시장만 돼도 상당히 좋을 걸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일단 시장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 뭘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맞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네. 좀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질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결강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뭐 네. 오른 것도 별로 없는 오. 기업인데 체결 강도가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60일 석 세 달, 달, 네. 한 달, 일주일, 당일 체결량도 모두 다 좋았고 거래량도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고 그냥 뭐 10만 주, 15만 주 이렇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뭔가 좀 하나 촉매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관세 관련돼서 나름대로 잘 버텼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시장에서 좀 약간 마무리가 잘 되면은 수급이 괜찮게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빅샷 2가지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봤습니다. 빅샷 종목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 보여주실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